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메디컬 뷰티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얻어야 하는 성형 지식, 이제 힘들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직접 예약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뷰티앤부티에서 먼저 알려드리니까요. 당신의 뷰티 솔루션, 메디컬 뷰티. 오늘 알아볼 메디컬 뷰티 정보는 뭐예요? 아, 뭘까요? 네, 오늘도 메디컬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메디컬 전문! 네, 메디컬 전문. 네, 많은 여성분들이 그 운동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균형 있는 바디라인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더딘 정도 제가 느끼기엔 없어요, 효과가. 어딜까요? 네, 가슴. 가슴 아파도 네, 눈물이 나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지방인데 뭐 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붓기 전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운동해서 올려준다고는 하는데 뭐 올릴 쪽을 운동한다고 하나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가슴 성형을 결심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위험한 수술이라는 인식이 컸는데 요즘에는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약간 대중화돼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콤플렉스인 가슴을 먼저 성형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볼륨감 있는 가슴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슴 성형. 워낙 확연하게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성형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가슴 성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들이 원하는 원어미 몸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가장 먼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온 콜라병 몸매를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나 대문자 S라인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슴 라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륨감 있는 몸매, 또 아름다운 라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성분들이 가슴 성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가슴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를 나중에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모유 수유와 가슴 보형물 수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보형물이 실제 들어가는 위치는 근육 밑에 근육과 뼈 사이에 들어가는데 모유 수유를 담당하는 유선 조직은 근육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형물과 유선 사이에는 크게 만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유 수유와 가슴 보형물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 수술을 결정할 때 사이즈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나 다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최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서 몇 컵까지 사이즈를 크게 확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개인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선호도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실제 그럼 그분이 몇 컵의 사이즈가 가능한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가슴 폭이입니다. 그 수치를 쟀을 때 그 수치 이하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즈 안에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몇 컵이 들어갈지, 몇 cc가 들어갈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 병원 오다가 보니까 좀 독특하게 생긴 기계가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크라이오 세라피 기계인데요. 그 기계는 이제 수술 후에 환자의 통증이라든지 부종이나 붓기 감소를 도와드릴 수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줬을 경우에 환자의 멍이라든지 붓기가 급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 후에 또 관리를 그걸로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직접 지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가실까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막상 하니까 기분도 좀 상쾌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 붓기가 싹 빠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못 나눴던 좀 더 자세한 그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드는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게요. 안녕! 시청자들의 발품을 덜고 궁금증을 더 해결하기 위해 원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디 성형외과 대표원장 박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신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뷰티앤부티를 하면서 그 가슴 보형물의 촉감이 다르다는 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가슴 크기에 따라 보형물 사이즈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보형물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나요?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그다음 환자가 원하는 컵 사이즈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골격이나 뭐 흉곽의 모양 그리고 가슴 모양의 너비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데 또 하나는 보형물이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제 지방이 많은 경우에 가슴 지방 이식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수술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다. 네, 남자는 이제 가슴 확대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유선의 발달에 의해서 유선을 제거한다든지 흡입을 통해서 이제 밋밋하게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흡입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 흡입을 하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나요? 실제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감량에는 큰 효과는 없고요. 예를 들면 지방 덩어리가 1kg 정도가 되려면 사람 얼굴, 머리 모양 정도의 흡입을 해야 1kg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가벼우니까. 네, 체중 감량엔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이제 수술 후에 제일 큰 건 이제 사이즈의 변화니까 옷을 입었을 때 44 사이즈가 뭐 66 사이즈가 55 사이즈가 된다든지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흡입을 하면 다시 지방 세포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흡입은 지방 세포는 성인이 된 후에 더 이상 지방 세포의 숫자는 증가되진 않아요. 근데 살이 찌면은 지방 세포의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흡입을 하면 지방 세포가 10개인 사람이 7개를 빼서 3개의 지방 세포가 남는다면 당연히 날씬해지겠죠. 그러면 7개가 밖으로 배출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흡입을 했을 때 나중에 살이 찌더라도 지금처럼은 덜 찌겠죠. 세포가 그러니까 다시 늘어나진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세포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가슴 성형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슴 수술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대중화됐고 시장도 많이 커졌습니다. 옛날에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은 큰 수술이고 부담스러운 수술이었는데 수술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일상생활도 하루 정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도 가능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만족도가 매우 좋아서 모든 수술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수술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가슴 모양만 이뻐졌다고 해서 이제 완벽한 라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입을 통해서 팔이나 등, 복부 흡입, 또한 상하체의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는 힙 성형이나 허벅지 흡입을 통해서 완벽한 바디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성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n't nobody else do it like that.